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전반부 이번 주 조사 결과 발표가 됐는데요. 2월 4주차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지금부터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저희가 긴급하게 오늘 네.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 대선 판도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오늘 아침부터 이택수 대표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오늘 2022년 2월 4주차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개요부터 잠깐 듣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지난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네. 2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38명, 하루에 500명씩 했습니다. 무선 95%, 유선 5%, 그리고 이제 전화 면접이 40%, 815명 했고요. 자동응답 60%, 1,22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였습니다. 네. 자, 결과가 많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자, 2,038명 매일 조사 그 결과 종합을 해봤더니 네. 윤석열 후보가 41.9%, 이재명 후보가 40.5%, 1.4% 포인트 차 초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네. 딱 붙었을 줄이야. 참 예상하지 못했는데 네. 어떻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지난 13일 그리고 지난 20일 이틀이 이 여론조사에 큰 변곡점이 있었던 날이었는데 13일은 안철수 13일.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던 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20일 날은 단일화를 철회하고 완주 의사를 밝힌 날. 그러니까 13일 기점으로 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좀 올랐었는데 네. 20일 기점으로 해서는 다시 이재명 후보가 좀 올라가고 윤석열 후보가 좀 하락하는. 그래서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거에 이제 3대 요소 인물 구도 정책 중에서 이번 대선은 구도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어느 쪽이랑 단일화 혹은 연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는데 예. 13일, 20일 두 변곡점에 의해서 좀 벌어졌다가 다시 붙는. 그래서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특히 20일 이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들은 완전 박빙으로 거의 깻잎 한 반장 정도의 격차로 네. 지금 완전 붙어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양강구도로 지금 재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강구도다. 2012년 대선이 양강구도였잖아요. 네. 2017년 대선이 다자구도였고, 근데 안철수 후보에 의해서 13일 날 단일화 제안하면서 네. 뭔가 좀 출렁였던 것이 20일 날 단일화 철회하면서 사실상 2012년도 양강구도처럼 지금 완전 박빙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완전 박빙 상황이다. 네. 정말 그야말로 백병정 수준까지 올라왔다. 네. 지금 붙어서 진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일간 조사를 봤더니요. 네. 일간 조사를 보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가 역전했던 그 수치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일간 조사를 보면. 일간으로 보면 네. 월, 화, 수 3일치 일간 집계를 저희가 냈습니다. 그래프 이제 보실 때 네. 우측 그래프고요. 우측 그래프에서 이제 붉은색이 윤석열 후보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월요일 날 41.8 그리고 화요일 날 40.4로 떨어졌다가 수요일 날 다시 42%로 회복이 됐는데 네. 이제 이재명 후보는 반면에 40%로 시작했다가 화요일 날 41.8%로 살짝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진 1.4% 포인트 앞선가 나왔었고 예. 그리고 수요일 날 41%로 다시 조금 빠지긴 했는데 네. 그 저희가 이제 투데이 롤링이라고 해서요. 이틀간 합산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 500명씩 이제 조사를 하는데 실상 월요일 거는 일요일 월요일 조사한 거를 이제 월요일 집계로 보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원래 이제 선거 여론조사 심의 기준이 대선 같은 전국 조사는 무조건 최소 샘플이 1,0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틀간 1,000명으로 해서 발표를 하는데 네. 이제 500명씩 이제 반영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날 조사가 조금 역전이 이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지난 일요일 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철회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일요일 날 조금은 이제
그런 영향이 좀 발생이 됐고 월요일 날 조사에서 사실은 조금 윤석열 후보가 빠지고 이재명 후보가 오르는. 근데 이제 우리가 투데이 롤링을 하다 보니까 화요일 날 그 현상이 이제 하루 정도 뒤늦게 이제 반영이 된 건데 그렇네요. 아무튼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철회에 따른 구도 변화가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때문에 지지율이 좀 출렁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다시 또 상황이 반대가 되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지지율이 좀 달라지고 있고 네. 출렁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뭐 이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의 양강 싸움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추세가 좀 이어질지 그리고 특히 이제 주말 사이에 더 한 번의 출렁이 있을지 아니면은 뭔가 안철수 후보의 또 뭔가 변수가 아니면 구도적인 변수가 발생하면서 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을지 대표님은 좀 어떻게 이 부분 예측하세요? 지금 안철수 후보를 향한 구애 작전은 네. 양당에서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이번 주말에 한번 만나자. 아 왜냐면 맞아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28일 날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에 네. 한번 이제 여론조사는 사실 지금 어렵죠. 시기적으로 그 사이에 여론사 룰 협상하랴 뭐 여론사 하랴 쉽지가 않은데 네. 일단 단판에 의한 단일화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민주당도 송영길 대표가 이제 조금 전 또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제가 보도를 그렇습니다. 봤는데 맞습니다. 예. 공동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당제, 뭐 아니면은 뭐 4년 중임제에다가 개헌. 뭐 이제 그런 개헌 문제까지 네. 이제 여러 차원의 제안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 혹은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 대한 구애 작전을 네. 지금 양당이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안철수 후보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혹시 가능성 크지 않지만 국민의힘과 손을 잡느냐 아니면 그대로 완주하면서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그런 부분들을 수용을 해서 이재명 후보랑 연대 가능성도 뭐 조금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마지막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이 안철수 후보의 이 앞으로 어떤 뭐 태도나 행동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네. 이 선거 전체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지난주에 비해서 어쨌든 큰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이게 어떤 추세로 갈지는 좀 봐야겠지만 변화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구체적으로 보면 세대별, 지역별, 직업별 변화 네. 이게 좀 특징적으로 좀 지켜볼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이제 관심이 가는 대목은 네, 서울 지역이 서울 지역. 서울 지역이 41.1대 38.4로 네, 이재명 후보가 한 3% 포인트 가까이 예. 지금 높은 물론 이제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어. 이거는 굉장히 오래간만입니다. 서울에서 오래간만이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었고요. 가장 크게는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이었죠.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정 혹은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었고요. 네. 특히 뭐 강남 지역도 이제 거래가 거의 끊어지고 이제 하락 조짐이 나타나면서 서울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영업층이 네, 지금 재난지원금이 국회에서 본회의에도 이제 통과가 되고 긴급 추경이 이제 그랬죠. 편성이 되면서 네. 자영업층도 조금 이제 우호적인 분위기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영업층이 그 동안에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사실 많이 높았습니다. 한 10% 포인트 이상 높았는데 이번 주에는 완전 거의 동률입니다. 43.8대 43.9 완전 동률로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이 가는 지역이 계층이 네. 이제 연령대에서 20대인데 네. 지금 남은 고리는 20대입니다. 지금 30대는 20대. 이미 윤석열 후보 측으로 좀 기울었다가 이제 팽팽한 정도로 쪽이죠. 예. 지금 돌아섰고요. 근데 20대는 여전히 한 10% 포인트 가량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네. 나머지 연령대는 뭐 40대, 50대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60대, 70대는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한 거는 변함이 없는데 네. 남은 건 20대입니다. 20대 계층이 지금 조금 움직임을 보이다가도 약간은 윤석열 후보 쪽에 그 유리한 지금 아직은 이제 판을 보이고 그게 있는데 있다. 예. 저는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 예. 부분이 예. 특히 20대는 가상화폐라든지 주식
그러니까 30대는 부동산이라면 20대는 동산에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 조작 논란은 의혹은 20대한테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네. SBS 보도 이후에 지금 다른 언론사들도 지금 보도를 심층적으로 하고 그러게요. 있고요. 예. 이 부분이 만약에 20대 영향을 미친다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일간으로는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지만 네. 지금 주간 전체로는 아직은 윤석열 후보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야말로 주간 단위에서도 골든 크로스를 하려면 20대가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서울 자영업층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20대가 만약에 움직인다면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이제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크게 지적해 주셨는데 뭐 세 가지죠. 지역까지 보면 서울, 네. 그다음에 20대 자영업 네. 계층 자영업자들 말씀 주셨어요. 저도 어제 그 선거 현장 취재를 하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300만 원 들어왔다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체감을 정말 하고 계시는구나. 그럼요. 그 대상자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사실 너무 답답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다운 어떤 사이다 같은 이런 네. 뭐 TV 토론도 그렇고 그리고 민주당도 같이 이제 동조하면서 네. 국회 차원에서 뭔가 발빠른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행이 딱 돼서 우리 국민들이 체감을 하면 사실 여론조사에는 금방 반영이 되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난주 KSY 그러니까 월요일 날 발표된 KSY 조사는 이미 살짝 이재명 후보가 높았고 물론 이제 20일 전에 발표된 네. 전화 면접 조사들 중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샤이 이재명 표심이 전화 면접 조사에서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면접에서. 네, 전화 면접에서 원래는 전화 면접에서 이재명 후보가 강세였고 예, 예. ARS에서 윤석열 후보가 강세였지 그러게요.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가 지금 전화 면접이 이제 40%까지 확대가 됐지만 여전히 ARS 조사가 이제 많다 보니까 네. 원래 한 70%또 80% 정도 ARS가 됐을 때는 사실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그게요. 열흘 전부터 좀 아.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화 면접 조사에서 좀 약세, 그다음에 ARS에서 강세. 네. 윤석열 후보는 그 반대고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면밀히 봤을 때 네. 한 열흘 전에 이 김혜경 씨의 네. 이 법인카드 뭐 이런 관련된 부분이 그 민원연에서 이제 발표를 했지만 김건희 씨 관련된 보도보다 한 10배 정도 종편에서 네. 많이 보도가 됐다는 내용들. 사실 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한 열흘 전후에서는 방어하기가 바빴죠. 방어하는데 굉장히 정신이 없었죠. 네. 그러다가 조금 판세가 뒤집혀진 것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지처리하면서 그리고 대장동 구분 관련된 보도가 지난주 후반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그거와 관련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네. TV 토론에서 대법관 이름을 실명을 이재명 후보가 공개 거론을 했고 네. 그게 저는 살짝 리스키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그게 국면 전환에는 확실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성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법관 직접 나와서 어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 전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방어 수세적인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다. 다른 사람인데 지금 대법관이 의혹을 받고 있고 그분이 아니라 또 누굴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약간의 이제 의혹에서 벗어나는 그런 네. 국면 전환에는 성공을 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또 영향을 미치네요. 네. 이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지적도 있었지만 이 의혹에 대해서는 그분은 이재명은 아니다. 네. 이 확신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 어떻게 보면 모험을 감수한 거죠. 대법관 실명을 거론한 것 자체가. 네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은 의혹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그 말씀도 좀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좀 해오다가 뭐 뉴스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도를 해오다가 이제는 이른바 주류 언론 공중파라고 네. 있는 KBS, SBS 보도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언론들의 보도 행태, 보도량 네.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거네요, 여론조사에는. 그렇죠. 이제는 김건희 씨가 이제 방어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국면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동아일보 사설을 봤는데 네. 동아일보가 보수 매체가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한테 조금 유리한 논조의 글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네. 김건희 씨가 명쾌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 이런 아. 입장이 어제 제가 이제 체크를 지면을 통해서 하셨군요. 봤는데 네. 지금 사실 주가 조작 관련된 논란은 뭐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중범죄로 다스려지고 있고 예. 특히 지금 주식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관련돼서도 아유, 더 그럼요. 그렇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20대를 포함한 이 개미 투자자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증권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 네.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윤석열 후보 혹은 국민의힘 그다음에 네. 김건희 씨가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근데 그 방어의 시간이 조금 만약에 길어지게 되면 지금 선거는 이미 재외 동포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시작됐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사전 투표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리한 국면에 처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뭐 안민석 의원하고 인터뷰도 하긴 했지만 네. 윤석열 후보의 이제 부동시 이 네. 부분, 그러니까 이 군 면제, 그러니까 병역 면제 의혹을 또 민주당에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네. 민주당의 지적도 있는데 이건 네.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군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20대 또 30대 남성까지 그러니까 현역과 예비군 세대 20, 30대. 네. 근데 이게 꼭 남성뿐만 아니라 동년배의 여성분들 네. 그다음에 그 어머님 세대, 특히 아. 50대 또 아들들을 군에 그렇죠. 보내야 되는 그런 네네. 어머님들. 군에 가 있거나 군대 또 이제 보내야 되거나 네. 뭐 이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민감하죠. 지금 50대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지지세가 강한데 그게 좀 더 강해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20대, 30대는 이제 팽팽하지만 20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열세인데 네. 이 군 문제 관련해 가지고 계속 그 부동시와 관련된 좀 의혹이 만약에 네. 사실로 입증이 되는 어떤 증거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20대의 마음은 좀 움직일 수 있죠. 그런 그럼 차원에서는 또 네, 윤석열 후보가 지금 본부장이라고 하는 네. 본인 부인 이 논란이 이제 선거 종반에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그러게요. 조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고 네. 이제 내일 TV 토론이 정치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치 분야입니다. 네. 예, 정치 분야인데 특히나 이제 윤석열 후보 이제 본인과 관련된 이런 군 문제 그리고 이제 부인의 이 도이치모터스 당연히 뭐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이제 경제 분야긴 하지만 뭐 지나간 이제 주제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경쟁이고 특히 안철수 후보가 지난 법정 TV 토론 1차 토론 때부터 윤석열 후보한테 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지금 무조건 10% 이상 득표를 해야 50% 선거 비용 보전을 받고 그렇죠. 나가서 15% 이상 되려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서 가져오는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 공격하듯이 각 진영에서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사실상 지금 뭐 이태규 의원과 이준석 당대표가 열띤 설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예. 단일화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기 어렵다. 때문에 2차 TV 토론 내일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좀 윤석열 후보한테 강도 높은 특히 군 문제 네. 또 도이치모터스 이런 부분을 이재명 후보도 그렇겠지만 안철수 후보가 좀 비판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지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서는 서울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네. 사실 민주당 쪽에 제가 취재를 해보면 서울 민심이 이게 네. 너무 어렵다. 네. 참 너무 많은 좀 어떻게 보면은 민심의 변화가 있어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수치를 보면은 해볼만하네 이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볼만 하죠. 사실 이 서울 민심이 첫 번째는 예. 부동산 문제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고 두 번째는 서울이 사실은 민주당 조직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이 그런데 구청장 보세요. 사실 한 서울 민주당 조직이 그 동안에는 조금은 긴장감이라든지 절박함이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선거가 이제 임박하면서 네.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정권 이제 뭐 교체를 넘어가서 네. 정치 보복 문재인 대통령까지 화를 나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강하게 지지했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좀 관망하던 민주당의
시의원들, 구의원들, 네. 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조직이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조직이 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 여론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자 이런 SNS에서의 이제 공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한 열흘 전부터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히 서울에서는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감이 계속 이제 커졌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뭐 지지층 결집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자, 지금 저희가 오마이뉴스 리얼미터가 2월 4주차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발표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이거 어떻게 됐지라고 수치를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고 도표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4주차 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41.9%, 이재명 후보가 40.5%, 1.4% 포인트 차 초접전을 벌이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6.8%, 심상정 후보가 2.6%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로 딱 붙어 있는 상황이고 일간 조사 저희가 또 언급을 해드렸지만 화요일 수치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41.8%, 윤석열 후보가 40.4%로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가 1.4% 포인트 앞서고 있는 수치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간에서는 보였어요. 자, 이 수치를 보면서 다른 뭐 갤럽이나 뭐 이런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이제 붙는 결과가 나와서 정말 그런가 하시는 분들도 오늘 저희 조사 보시면서 좀 추세가 좀 이렇게 가는 건가 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하이디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 뭔가 어떤 사고나 사건이 발생할 때는 여러 작은 조짐들이 보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 화재보험을 연구하던 미국 이제 학자가 밝혀낸 법칙인데 네. 지난주에 KSI 조사가 다른 조사랑은 다르게 이재명 후보가 살짝 높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화 면접 조사에서 지금 많게는 네. 지난주 MBS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9% 포인트까지 그러니까요. 높게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했는데 어. 저는 조사 결과들이 가끔 튈 때도 있지만 이게 실제 튄 건지 아니면은 그 순간에 어떤 변화의 조짐이 시작이 된 건지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되는데 KSI 조사는 저는 변화의 조짐의 어떤 신호탄이 아니었나 보고요. 물론 이제 KSI 조사에 대해서 일부 보수 인터넷 매체가 국정수행 지지도를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이건 아하. 사실상 조작이다 이렇게 네. 보도를 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KSI 이제 이광희 소장님한테 얘기를 했죠. 이 보도를 예. 보셨냐 했더니 저는 못 봤다고. 근데 보더니 엄청 화가 나가지고 법적 대응 해야 되겠다. 예. 근데 국정수행 평가를 먼저 묻는 혹은 정당 지지도를 먼저 묻는 패턴은 굉장히 일반화돼 있고요. KSI 조사는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KSI 조사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많이 높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붙거나 조금 역전된 건데 네. 갑자기 국정수행 평가를 먼저 물었기 때문에 조작이다. 이거는 아하.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예. 왜냐하면 이제 국정수행 평가 최근 너무 높아졌다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저희 리얼미터에서도 네.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네. 44.4% 지난주 대비 2% 포인트 지금 높아졌어. 아하. 갤럽 조사나 임기 아니면 말인데. KSO에는 지금 40% 중반 후반 막 이렇게 나오니까 예. 좀 의외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요. 네. 부정 평가가 지금 51.2% 나왔는데 네. 어느 조사에서는 40% 후반까지 지금 부정 평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정권 교체론이 힘없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수치도 봐야 되는군요. 네, 왜냐하면 지난 4.7 재보궐 선거가 예. 서울, 부산에서 큰 격차로 났었는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긍정 평가 지지율이 김영춘 후보 지지율 득표율과 거의 비슷했고요. 네. 부정 평가가 부산시장에 당선된 박형준 후보의 득표율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서울도 약간의 격차는 있었습니다만 거의 긍부정 평가대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 긍부정 평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거에 있어서. 아하.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44.4, 네. 또 다른 조사는 40% 후반, 47%, 8% 아하. 나오다 보니까 예.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 부정평가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네. 대선 후보 지지도에 영향을 미쳤다. 사실 근데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예, 그거는 그리고 부정평가가 또 여전히 살짝 높습니다. 음. 그런 차원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논리고 아무튼 여하튼 KS와의 조사를 기점으로 지금 많은 조사들 특히 네. 전화 면접 조사였던 한국 갤럽 조사 머니투데이 의뢰로 네. 어제 발표됐죠. 근데 이 조사도 아무튼 박빙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리얼미터 결과랑 비슷하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전화 면접 지금 전화 면접에서 나타났던 샤이 진보 표심도 점차 없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거의 유권자분들께서 여론사 준 전문가가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콜백을 얼마나 하느냐 뭐 이런 등등까지 MBS 조사가 이제 콜백을 네. 좀 이제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아, 근데 콜백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네. 샤 이재명 표심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을 이제 했었는데 네. 사실 콜백이라는 거는 투표를 안 하실 분들, 좀 정치 관심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여러 번 전화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막 심지어는 네 번 전화 안 받았는데 네 번째 전화해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어보면 거기에서 이제 최근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좀 많이 발견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하. 남은 변수는 지금 네. 팽팽한 상황에서 누가 더 투표장으로 많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지지층 각자의 지지층에서 네. 주변에 투표 안 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혹은 이쪽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네. 이쪽에서는 지금 박가리, 이쪽에서는 나무 심기입니다. 이거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이 이제 싸움이라고 보시면 그 되겠습니다. 싸움이다. 네, 변수까지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근데 제가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네. 6.8%예요. 소폭 하락했습니다. 1.5% 포인트 하락을 네. 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안철수 후보한테는 이건 수치 보면서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단일화를 철회하면서 네. 이제 8.3%까지 올랐었고 네. 리얼미터 조사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이제 완주하겠다라면서 살짝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언론 보도량, 그다음에 구글 뭐 검색량도 많아졌었어요. 그래서 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한국 갤럽 기준하면은 한 9%대 네. 이 정도면 한 10% 정도는 득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양강 체제로 선거가 치러질 것 같다라고 네. 이제 보는 유권자분들께서 그렇다면 내가 안철수 후보를 찍었을 때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안철수를 지지하지만 네. 차라리 윤석열 혹은 이재명 이 두 후보 중에 한 명을 투표했을 때 이게 사표 이제 방지 심리에서 그렇죠. 사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약간은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좀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뭐 주말에 뭐 어떻게 또 상황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만약에 지금대로 유지가 된다면 진짜 윤석열 이재명 양강 구도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어느 쪽이든 또 협상을 재개하는 쪽으로 네. 간다라고 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출렁일 가능성도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이 지금 워낙 빠졌기 때문에 주말에 뭔가 또 있을 것처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 참 주말에 그냥 넘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네. 뉴스를 주목해야 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눈에 띄는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또 적극 투표 의향층을 보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43.8%, 네, 네. 윤석열 후보가 43.6%. 네.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네. 지난 대선 투표 참여층을 봤더니 네, 네. 이재명 후보가 42.6%, 윤석열 후보가 41.9%. 네, 네. 여기서 이재명 후보 앞서는 수치가 네, 네. 나왔단 말입니다. 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층은 0.2% 포인트 살짝 높고, 그러게요. 예. 그다음에 지난 선거에서 투표했다는 분들은 네. 0.7% 포인트 높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네. 투표율을 이제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징표 예. 같고요. 지난 대선 때 77% 정도의 투표율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그렇습니다. 전이 한 75% 정도였는데 음. 이번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뭐 3월 9일 정도 되면은 막 30만 대, 40만 대 네.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고는 하는데 음. 과연 그것이 투표율을 저하시킬 것이냐? 네. 제가 볼 때는 일부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투표장에 적지 않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반가운 소식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제 ARS 조사는
이제 투표 의향을 물어보면 한 90%대 이제 투표 의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사실상 하시겠다는. 투표하시겠다는 분들이 여론조사에 굉장히 응답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편이고 아, 전화 면접 조사는 그거보다 한 10% 포인트 정도 낮습니다. 전화 면접 조사도 이제 선거 종반으로 갈수록 투표하실 분들이 응답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적극 투표층 위주로 보시는 것이 이제 ARS의 이제 일반적인 결과랑 비슷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지금 투표 이제 반드시 투표층은 그런데 투표를 가급적 하겠다 네. 이런 분들이라든지 투표 하지 않겠다 이런 분들 음. 여기서는 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아하. 그래서 예. 만약에 투표율이 만약에 80% 이상 넘어가면 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까지 높아질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예. 어제 재외선거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이 지금 전쟁 문제 때문에 네. 조금 지난번 대선보다는 좀 음. 떨어졌다고 해요. 사전 아하. 이제 투표하겠다고 등록하신 분들이 예. 그런 차원에서는 한 75% 안팎 되지 않겠느냐. 혹은 뭐 70 한 3, 4%가 될 수도 있고 코로나 문제 때문에. 네. 근데 그것만 본다라고 하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분들 중에서 지지율이 강한 이재명 후보가 조금 유리한 아. 이런 상황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4주차 조사 결과 보면 윤석열 후보가 41.9%, 이재명 후보가 40.5%, 1.4% 포인트 차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그 상황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3주차 대비해서 윤석열 후보가 1% 포인트 하락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1.8% 포인트 오르면서 다시 정말 초접전 네네.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일간 조사에서는 골든크로스까지 나타나는 화요일 네. 조사 결과 이걸 보면서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도 정말로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해요. 야, 일주일 사이인데 네. 나한테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 안철수 어떻게 이럴 수가 후보가 아무튼 한 절반의 예. 영향을 미쳤고 나머지는 뭐 도이치 모터스, 대장동 구분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네. 사실 유례가 없는 이런 선거 양상이고 음. 누가 이제 어느 후보 지지층에서 투표자에 네. 많이 나오느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변수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는 방송 3사의 출구 조사조차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요. 저희도 이제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조사한 거를 이제 발표를 이제 할 예정인데 네. 이거 참 선거 전문가들도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어렵습니다.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 언제죠? 언제? 3월 3일 조사부터 그러니까 3월 9일이 대선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3월 3일 조사부터는 공표 발표를? 보도가 안 되고요. 3월 4일, 5일부터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뭐 당장 뭐 다음 주예요. 거의 네. 이제 대선이 이제 코앞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씩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변수 이걸 한번 끝으로 한번 정리해 보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안철수 후보가 어느 쪽이랑 손을 잡느냐. 주말 사이에 또 어떤 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는 M&A입니다. 국민의힘과 만약에 단일화한다면 이제 합당을 전제로 한 인수합병 뭐 이런 과정이 있을 거고요. 네. 민주당은 M&A가 아니라 MOU입니다. MOU. 이 제휴. 예. 왜냐하면 합당 가능성 크지 않고 지금 지금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거는 국민의당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이제 개헌, 이 다당제로서의 정치 개혁 이걸 네. 이제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아하. 그런 차원에서는 국민의당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MOU입니다. 제휴. 그래서 어느 M&A를 할 것이냐 MOU를 할 것이냐 국민의당 예. 선택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TV 토론이 내일 두 번째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세 번째가 있는데 이 TV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의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대립각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선전 여부 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10%에서 만약에 15%까지 지지율을 확대한다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인재 후보가 19% 득표해서 어떻게 보면 보수 후보 분산을 했죠. 분산 때문에 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사실 지금 상황 같으면 한 2, 3% 정도 득표를 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 그리고 이제 군소 후보들 이제 허경영 후보도 한 제가 볼 때는 한 1, 2% 이상 득표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 지지율 하면 15%거든요. 그럼 음. 나머지 85%를 갖고 네. 이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다투게 되는 것인데 아하. 85% 중에 43% 득표하면 42% 득표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41% 득표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40.3% 득표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도 굉장히 꽤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선전하고 탄핵 있다. 정국도 아니고 정권 예. 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40.5%까지 지지를 얻는다는 거는 사실 문재인 후보가 지난 이맘때쯤에 탄핵 정국에서도 30%대 후반, 그랬었나요? 40% 정도가 어. 잘 나오는 지지율이었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는 중도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또 상당 부분 안철수 후보를 당시에 21%나 득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철수 네. 후보 쪽으로 많이 가 있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 정도면 꽤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득표는 다 얻었다고 봅니다. 아하. 문제는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어느 정도 분산이 되느냐, 네. 혹은 완주를 안 한다면 어느 쪽이랑 이제 연대, 혹은 뭐 이제 합당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 네.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한다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현재보다 한 2, 3%만 더 갖고 오면 이길 수가 있고요. 반대로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죠. 네. 여기서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꽤 지금 박빙이라서 예측이 좀 어렵긴 한데 여전히 이재명 후보는 쫓아가는 형국이고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선은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본다.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단일화 연대가 직접적으로 안 되면 네. 민심 단일화를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지난주 오 말씀하셨죠. 대표님한테 말씀드렸던 민심 단일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지지층에게 꽤 우호적으로 지금 사실 이준석, 이태규 이 두 분이 막 어제 설전을 폭로전이 뜨겁게 있었어요. 예. 뭐 사실 그 정도면 이제 막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꽤 좀 반감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민심 단일화를 해서 안철수 후보 지지층의 구애를 하느냐. 송영길 대표는 나름 외곽에서 지금 저는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인은 오늘도 크게 사인을 줬어요. 그럼요. 오늘도. 이거는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국민의힘 때문에 열받아 있는데 저렇게 우호적으로 얘기하면은 TV 토론도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좀 약간 이번에 냉정하게 뭐 그랬어요. 얘기하는데 이재명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좀 따뜻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뭐 어떤 문제 제기하고 네. 얘기하면 뭐 이렇게 수용하는 듯한 모습. 제가 볼 때는 유일하게 지금 대립각이 별로 없었어요. TV 토론 때. 심상정 후보하고는 약간 좀 신경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뜨거웠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하고는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이제 좀 포용하려고 하는 이런. 네. 근데 그 지지층이 그걸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겠지만 나중에 네. 이게 내 한 표에 의해서 당락이 갈려진다. 아하. 그러면 이왕이면은 당락의 결정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네. 참여해야 되겠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찍을지 이재명 후보를 찍을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때 이준석 대표의 얼굴을 떠올리느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 혹은 송영길 대표의 얼굴을 떠올리느냐, 이거 고민을 네. 할 겁니다. 거기서 저는 영향을 좀 미쳐서 민심 단일화가 일어날 가능성. 이 부분이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나 뭐 송영길 대표는 조금 열심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전히 선거는 어렵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지만 네.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송영길 대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이라든가 TV 토론에서 네.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보여주는 그 태도나 이 내용적인 토론 내용도 네. 어떻게 민심 단일화를 향해서 가고 있고 네. 효과를 낼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이제 하시더라도 네. 저는 심상정 또 안철수 이 두 후보 두 정당하고는 지금 이제 거대 정당이긴 하지만 네. 좀 이렇게 다당제 뭐 이왕 화두를 꺼낸 거니까 민주당에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비례대표도 좀 보장을 해주고 네. 물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의당에는 조금 약간 화가 나 있습니다 지금. 근데 예. 그런 부분도 조금 집권을 하시면은 좀 아하. 포용하고 다당제를 그랬을 때 나중에는 언젠가는 또 국정 운영하는데 네.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 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 뭐 앞서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네네. 뭐 추세가 조금씩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고 네네. 골든크로스도 네. 나오기도 하고 우상호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주말에 골든크로스 나왔을 때 이렇게까지 희망 섞인 전망도 네네. 하더라고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필요한 거 뭘 좀 해야 될까요? 윤석열 후보. 네, 윤석열 후보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부인과 관련된 네, 네. 논란을 도이치모터스 예, 빨리 그러자고요. 빨리 털어야 예, 된다. 빨리 털어야 되는데 네, 명확한 해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동아일보 사설처럼. 예.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좀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고. 음, 그 다음에는 국민의당하고 지금 막 이렇게 갈등 국면에 있는 거. 이준석 대표가 예, 그 이거는 최전선이 좀 있죠, 수습을 대표가. 해야죠. 이준석 대표랑 이태규 의원이랑 막 저렇게까지 후보가 하는 나서서 거는 직접 뭐 수습하는 모습을 네네. 보이고 그게 끌어안아야 이제 된다. 20대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20대, 30대는 이준석 당 대표의 그 동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많이 했는데 네. 이게 너무 좀 오래되면 피로감에 쌓여가지고 음, 이런 갈등 때문에 집권 가능성, 지금 당선 가능성이요 네. 많이 줄어들었어요. 윤석열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50%를 막 넘다가 지금 40%대 중후반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당선 가능성은 대선 후보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선 아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좀 컨트롤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 어떻게 보면 정치력, 뭐 네, 지도력을 그렇죠. 좀 리더십 발휘해야 된다. 네. 그게 잘 안 되면은 또 이 추세가 정말 아예 뒤바뀔 수도 있다. 네. 골든크로스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는군요. 한편에서는 네. 이준석 당대표가 막 세게 나가고 윤석열 네. 후보가 나중에 포용하는 이런 아. 전략, 뭐 이제 경찰 조사하는데 그 취조실 이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이제 센 형사가 나와서 진실의 방으로 네. 가가지고 막 헬멧으로 때리고 아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형사 따뜻한 형사가 나와서 짜장면 시켜주면서 혹은 담배 한 대 건네주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다 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처럼 지금 냉온탕 전략을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후보가 이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글쎄요. 안철수 후보가 지금 너무 이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철수 후보 네. 지지층도 화가 같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만회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느냐. 네. 관전자 입장에서는 재밌지만 아무튼 재밌죠. 저희 같은 네. 여론조사 이 전문가들은 이 예측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지는 어렵다.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네, 뭐 지켜보고 있는 이제 시청자 유권자분들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재밌는 부분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떨린다. 떨리죠. 그리고 네.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도 계시고 네, 그만큼 예측할 수가 없는 대선이 그렇죠. 돼가고 있어요. 네. 자, 아마 이제 내일 진행될 이 법정 토론 2차 TV 토론에서 우리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어떻게 이제 주말 사이에 일이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예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토론이 중요해 보이겠네요. TV 토론이요. 음. 사실 지난번 1차 법정 토론 1차는 네.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1차는 사실 탐색전이었고 네. 각 후보들이 몸을 좀 사렸죠. 근데 아, 이번 1차 토론은 아주 뜨거운 공방이 오갔고 네.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다. 본연의 이제 캐릭터 이재명다운 사이다. 뭐 이런 거. 네. 사이다적인 TV 토론을 하면서 뭔가 판이 흔들릴 수 있는 그 네.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사실은 TV 토론에서 지지율이 오르기는 어려워도 좀 떨어뜨리기는 조금 상대적으로 쉽고 근데 떨어뜨려도 1, 2%밖에 못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1, 2% 떨어뜨려도 지금 순위가 바뀔 그렇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의 그 아주 공격적인 네. 그런 기질이 1차 때 살아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차 내일 TV 토론도 굉장히 뜨거울 것 같고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심상정 후보한테 조금은 그래도 좀 이제 근데 제가 볼 때는 심상정 후보한테도 약간 공격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안철수 후보만 우리 편. 심상정 후보한테는 좀 이렇게 예. 세게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끝날 무렵에는 좀 포용하는 3차 때 뭐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제가 1차 때도 사실 그런 측면을 좀 염두에 두고 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재명 안철수는 좀 이렇게 우호적으로 가고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좀 세게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그리고 또 됐네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그렇게 됐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심상정 후보한테도 어차피 지금 진보 진영은
심상정 후보랑 또 제로섬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심상정 후보가 결국에는 지금 지난주에 3.2에서 이번 주 2.6. 오히려 빠졌네요. 심상정 후보 지지율도 네. 어떻게 보면은 양강 체제로 이제 재편이 되다 보니까 심상정 후보 지지층도 이재명 쪽으로 조금 옮겨가는, 왜냐하면 네. 사표 방지 심리에 의해서.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좀 심상정 후보한테도 공세를 좀 펼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내일 토론도 정말 재밌겠네요. 아주 꼭 봐야겠어요. 네. 불금이긴 하지만 네. 내일 토론 오마이 TV로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 그렇죠. 오마이 TV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세요? 네네. 구독하셨나요 오마이 TV? 당연히 구독자죠. 구독, 저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해주셔야 구독, 됩니다. 좋아요, 알림. 네. 아유 예. 오늘 이택수 대표를 저희가 이제 긴급하게 섭외를 해서 좀 출연 요청 드렸는데도 흔쾌히 출연하셔서 정말 저희가 알기 쉽게 네. 쭉 정리를 해봤는데 정말 아까 언급하신 대로 어느 이 지지층에서 투표장에 네, 나와서 맞습니다. 투표하느냐, 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여론조사 아무리 뭐 수치가 나오더라도 네, 네. 그걸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네. 지지층을 불러낼 수가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자 그리고 저희가 그 계속 강조를 해서 변수를 짚었지만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서울 지역이 중요하다 아까 말씀하셨고 네, 이제 네. 서울에서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서울 변화의 의미, 그리고 서울의 변화가 전체에 주는 그런 영향, 어떤 영향을 또 주는지 이거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기지 못하면 네. 사실 전체 이제 득표 계산할 때도 이게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서울은 네.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 음. 서울하고 이제 호남은 연동이 돼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아까 호남 지표를 언급을 안 해드렸는데 호남이 65% 지지율이 나왔어요. 이재명 네. 후보가 최근 들어서 60%대 초반, 그러니까 지난주는 59.9 정도 됐고요. 네. 이제 1월 셋째 주에 뭐 정동영 전 의원 등 민주당에 이제 합류하면서 60% 후반까지 갔다가 네. 다시 60% 초반으로 떨어졌었거든요. 아하. 그런 과정에서 이번 주에는 65%까지 네. 치고 올라간 것은 이제 호남이 아. 다시 뭉치고 있다. 호남이 윤석열 후보한테 20%대 지지를 보이다가 18.3으로 이번 주 빠졌는데 네. 안철수 후보가 지지나 뭐 단일화 이런 걸 철회하면서 윤석열 후보도 호남에서 좀 지지율이 빠졌고요. 반면에 빠진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지금 옮겨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반 움직이는 호남과 서울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곳이 서울입니다. 서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박빙 열세도 아니고 한 열세 정도로 분류가 됐던 지역이었는데 네. 서울이 이렇게 움직였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단순히 그냥 일반 여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조금 이제 주춤해지면서 움직인 부분이 절반이고 절반은 조직이 좀 움직였다고 보는 겁니다. 네. 조직이 지금 뭐 각 진영에서 임명장 엄청나게 지금 막 뿌려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동의도 근데, 아닌데 뿌리고 막 예, 그러고 막 하고 있고. 맞아요. 한 사람이 막 3장씩 받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근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당에서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예. 뭐 그런 이제 조직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그 근데 조직부터 다지고. 그렇죠. 근데 나가는 윤석열 거니까. 후보 캠프는 조금 빨리 조직이 움직였다고 하면 네. 민주당은 좀 늦게 움직인 측면. 근데 조금 늦지만 이제 뭔가 꿈틀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실제 제가 페이스북 친구분들 중에 네. 양 진영이 다 있는데요. 제가 체감하는 것도 민주당 지지층이 조금 뒤늦게 절박함이 뒤늦게 절박함. 느껴지는 대목이고, 사실 뭐 지난주였나요? 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골프 네. 치는 그 뭐 쳤다는 기사도 나오고. 근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네. 이 정치 보복 의혹 논란을 얘기하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잘못하면 나 감옥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 생각하는 하더라고요. 예, 예. 의원들, 뭐 시의원들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땐 그때부터 약간 절박함이 생긴 것 같습니다. 나 잘못하면 이거 배치 떨어질 수 있어. 예. 그렇게도 네.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 아까 제가 수치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이재명 41.1, 윤석열 38.4.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득표율이네요. 지난 41.1. 이 서울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 그런 또 네. 이유도 있네요. 네. 그리고 인천 경기도 이재명 41.2, 윤석열 40.9.
네. 나와 있는 상황이고 참 모르겠습니다. 이 수도권 민심도 좀 움직이고 서울의 민심도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준다고 이택수 대표도 보고 있고 네. 그 추세가 느껴진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1시에 발표된 여론조사인데 이거 잠깐만 정리하고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MBS 조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좀 못 봤어요. 나왔는데 윤석열 39%, 이재명 후보 37%, 안철수 후보 9%, 심상정 후보 3% 집계가 됐는데 오차범위. 아니 이게 9% 포인트 차이 나던 게 그 사이에 2% 포인트 차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샤 이재명이 네. 샤이가 이제 떨어진 겁니다. 이제 이재명 지지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보면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 떨어졌었거든요. 31%였어요. 근데 지금 또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재명 후보가 많이 올랐잖아요. 박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 면접 조사는 특히 이제 MBS는 콜백을 많이 하는데 이 콜백을 많이 한다는 거는 그만큼 소극적인 지지층까지도 이제 끌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샤이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분들 중에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콜백을 많이 할 것이냐 아니면 재질문을 많이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있군요. 아예 안 받는 분들은 그냥 포기하고 재질문을 해서 부동층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투표를 잘 안 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계속 시도를 해가지고 물어보는 방법이 있는데 MBS 조사는 좀 그런 아주 정치에 소극적이고 관심이 없는 분들까지 이제 콜백을 해서 받다 보니까 샤이한 부분이 가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MBS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4개 회사가 번갈아 가면서 2개 회사씩 실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코리아 리서치와 K스탯이 했는데 이번 주에는 아마 코리아 리서치가 빠졌을 가능성이 있고 K스탯과 뭐 한국 리서치나 아니면은 엠브레인이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엠브레인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다른 의뢰사의 여론조사도 보면은 좀 샤이 표심이 별로 없었고요. 근데 코리아 리서치가 샤이 표심이 가끔 가다가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사 기관에 의한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여하튼 제가 오연호 대표님이 어제 저한테 카톡을 하셨어요. MBS 내일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래서 제가 오차범위 내에서 한 2~3% 줄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역시 제가 오연호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겠다. 그대로 맞았습니다. 이택수 대표 예측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자, 완전 붙었군요, 저기도. 어떻게 이렇게 다이내믹한 변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자, 개요력을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 4개사가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2월 4주차 전국 지표조사 MBS 조사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후보 39%, 이재명 후보 37%, 안철수 후보 9%, 심상정 후보 3%로 집계가 됐고 자 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1% 포인트 빠졌고 이재명 후보는 6% 포인트 올라갔어요. 이렇게 됐고요.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95% 신뢰 수준이고 응답률이 25.9%였고요. 그 밖의 사항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알차게 막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리얼미터 조사 결과와 그다음 MBS 조사 결과 저희가 한눈에 쭉 정리해 드렸는데요. 자, 이제 가시기 전에 좀 아쉬우니까 지금 이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까지 버무려 가지고 끝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뭐 여하튼 지금 MBS 조사도 보셨지만 한 1~2% 지금 열세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역전을 하려면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오차범위 내지만 이기는 결과들이 그래도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쉽지가 않죠. 근데 공표 보도 금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역전을 하려면 혹은 뭐 윤석열 후보 지지층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지지를 독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 남은 변수고요. 제가 이제 동계 올림픽이 이제 끝나고 이제 우리 또 장애우들 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되겠지만 제가 쇼트트랙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과거 대선은 마라톤이었다면 지금 대선은 쇼트트랙이다.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1, 2위 간의 이 박빙 싸움일 때는 역전의 가능성이 과거 전례에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밖에는 역전한 분이 없죠. 정몽준 후보하고 단일화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역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 대선은 전례가 깨질 수도 있다.
쇼트트랙은 사실 그 2위를 달리다가 매스 네. 스타트도 마찬가지고요. 예. 갑자기 역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국에서 이 발명한 날들이기 맞습니까? 날들이기라는 표현이 맞나요? 싹 예. 내미는 거. 네, 발 쭉 내미는 거. 예, 예. 이승훈 선수가 지금 요만큼으로 그냥 요만큼 날 때문에 동메달 네. 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선수가 탈락하고. 네. 저는 이번에 날들이기 정도의 격차로 이 승부가 갈릴 수도 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각 진영에서 예. 밭갈기든 음. 나무심기든 열심히 하는 쪽이 이긴다. 열심히 한 쪽인데. 근데 아무튼 지금 쫓아가는 형국이지만 네. 여전히 어려운 선거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방심하면 안 되고요. 네. 아무튼 후보는 후보대로, 음. 지지층은 지지층대로 진짜 열심히 뛰어야 하는 마지막 날까지 네. 뛰어야 하는 그런 선거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각 후보 지지층과 또 후보들이 어떻게 뛰느냐, 얼마나 네. 저력감을 가지고 네.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하느냐, 이게 중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 우리 네. 결과 또 나중에 잘 맞아가지고 선거 지나면 오연호 대표님이 잡탕밥을 사주시는데 저도 이제 숟가락 얹기로 했거든요. 지금 네. 우리 PD 맡고 계시는 네, 우리 김윤상 김 기자님도 지금 숟가락 같이 얹어주시려고 막 웃고 계시는데 잡탕밥 꼭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주 뒤에, 그러니까 13일밖에 안 남았어요. 13일 뒤에 확인할 수 있는 이 결과인데, 아마 저희 이 리얼미터 오마이스 리얼미터 조사 결과대로 나올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택수 대표님, 아침 일찍 네. 고생 많으셨고요. 자, 저희 시청자분들 정말 지금 뭐 13,000분 넘게 함께 보고 계신데 이 여론조사에 관심이 많고요.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만큼. 네. 시청자분들 저희 이렇게 알찬 컨텐츠 보시려면 오마이 TV 구독하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야 되고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셔야 이택수 대표의 명쾌한 해석, 이 풀이 여론조사 결과 보실 수도 있고 현장의 상황도 생생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택수 대표도 구독한 오마이 TV 여러분들도 꼭 잊지 마시고 다 구독을 어디서 해주십시오. 그러던데 예, 좋아요, 네. 댓글, 네. 구독, 네. 그래가지고 조댓구알 뭐 이런 알림까지 조댓구알.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나요? TBS 어디서 누군가 그렇게 도 홍보를 하는군요. 뭐 변호사가 얘기했었나? 뭐.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조댓구알. 조대구알 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조금 세게 네, 얘기해요. 아이고, 네, 그렇게 그 정도 정리하고 자, 여러분께서 오마이 TV 구독하셔야 좋은 컨텐츠 만나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조사 결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